또 나온 왕따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G20 참석 이후에 지금 튀르키예에 방문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수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왕따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자, 보시면 이제 G20 정상들 기념 촬영을 하는데 저렇게 혼자 서 있는 듯한 모습, 또 좌우에 보시면은 뭐 인도의 모디 총리나 다른 정상들이 뭐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 뭐 왕따 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영상이나 사진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결론적으로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자, 이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해서 지정된 자리에 서서 다른 정상들을 기다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 잡혀서 저런 식의 어떤 사진이 연출됐다라는 분석이 있는 겁니다. 네, 전체 영상으로 팩트 체크를 한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영상은 바로 확인이 되죠. 그렇습니다. 금방 확인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일본의 다나 총리가 지나가다가 먼저 이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또 환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게다가 또 캐나다의 뭐 카니 총리로 확인이 되는데 지나가자 이 대통령이 먼저 아는 체 하죠. 그러니까 다가와 또 악수하고요. 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지나가다가 악수하며 또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예. 또 뒤늦게 옆자리에 도착한 게 영국의 스타머 총리인데요. 저렇게 먼저 어깨를 툭 치고 등을 치면서 뭐 친한 척, 아는 척을 하는 모습도 있어서 예. 자, 결과적으로 보수 일각에서 지금 의도적인 어떤 편집을 가지고 순간의 장면만 가지고 소외됐다, 굴욕 외교다라고 뭐 퍼뜨리는 게 아니냐라는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주장과 또 이런 편집 나오는 거 보면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좀 최대한 많은 정상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바람 때문이겠죠. 물론 악의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대통령 기내 간담회 열었었죠. 자, 지난 6월 대선 직후에 첫 해외 순방 때만 해도 정신이 없었다. 뭐 사진으로만 보던 정상들을 알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색했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많은 정상들을 만나려고 노력한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다자회의 공간이 생기면 최대한 많은 정상들을 가볍게 또는 심각하게 많이 만나려고 하죠. 이번에도 꽤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한 5분씩 10분씩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얘기하고. 네. 다른 나라 정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최대한 많이 만나고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기 싫어하는 대통령도 존재하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요.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에이펙과 G20 다자회의를 갔었는데요. 포퓰리즘적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 이 다음에는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하고 나는 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되겠다. 비정상회담.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였죠.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 계엄 직후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당분간 내가 가야 되는 행사를 좀 대신 가라라고 했다라는 발언이 나왔었죠. 자, 특검은 바로 이 발언을 근거로 불법 계엄이 일회성이나 경고성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자 어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자외교, 그러니까 에이펙이나 G20 같은 그 외교 무대에 총리를 대신 가라고 했다 증언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국내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뭐 외교 국제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행사라는 게. 그러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직전에 11월에 남미 페루하고 브라질에서 에이펙과 G20 다자회의를 갔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1년 전 이맘때 행사 갔다 오고 나서 본인이 가야 할 행사에 앞으로는 총리가 대신 가라라는 취지의 발언한 것은 맞다. 다만 불법 계엄과는 무관하다. 이런 주장입니까? 뭐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과 상관없이 앞으로 그런 외교 행사는 가보니까 다시는 못 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이유인지 바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가서 보니까 전부 뭐 조금 사는 나라는 뭘 원조해달라는 둥 뭐 이런 얘기 좀 포퓰리즘적인 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 이 다음에는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하고 나는 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좌파나 포퓰리즘 국가 정상들을 만나기 싫어서 앞으로는 총리 보고 대신 가라고 했다라는 주장인 셈이죠. 예. 자, 그런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를 해야지 상대방 국가의 좌파인지 아닌지 이념 성향을 따져서 외교를 하는 것은 상당히 황당한 주장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불법계엄 전에는 주로 야당 좌파라고 했고 또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래서 척결 대상이라고까지 삼았는데 국제관계에서도 국익이 아니라 좌파, 우파 이런 걸 따지는 거 보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따져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G20 정식 멤버가 아님에도 지난해 초청을 받았던 좌파 국가를 좀 찾아봤더니 콜롬비아와 남미의 대표적인 좌파 국가 콜롬비아와 칠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그보다 앞서서 2023년, 1년 전이죠. 윤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 칠레와 콜롬비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남미의 대표적인 좌파 국가들과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놓고 1년 뒤에 갑자기 불법계엄 직전에 앞으로 좌파 국가들 정상들은 좀 만나는 게 꺼려진다. 180도 돌변했다. 좀 설명이 안 되는 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과 1년여 만에 갑자기 좌파 정권이라고 만나기 싫어지는 건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에이펙이나 G20 같은 다자외교는 우리 정부에게는 늘 중요한 무대잖아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 2년 차죠. 2023년도 당시 보면은 정상회담 숫자가 최다, 이미 해외 순방비도 역대 최대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는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놓고 다자외교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가면은 30개국 이상을 만나겠다라는 목표치를 제시한 적도 있었고요. 물론 이 중에 당연히 좌파 국가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부산 엑스포 실패했습니다. 그 유치 투표 전에 미국이나 좌파 국가들 모두 다 같은 한 표를 행사했었죠. 예,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에 에이펙하고 G20 갔다 오고 또 가기 전에 외신들하고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성과를 자랑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자료도 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G20가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 한국의 G20 개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G20을 여는 건 2010년 서울 이후 18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저성장과 불평등 해결을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로 제시하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AI 기반 포용 성장과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을 구상으로 제시하며 다자주의 회복과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모든 인류가 인공지능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G20 모든 세션에 참석했고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 정상회동도 주재했습니다. G20을 계기로 프랑스와 독일, 인도와 브라질, 일본과도 정상회담이나 정상회동을 갖고 리창 중국 총리와도 별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이동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G7, 9월 유엔 총회, 10월 아세안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G20 계기 중동 아프리카 순방으로 이 대통령은 올해 다자외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